안녕하세요. 저는 29살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박준호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33살이고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작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연애할 때도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도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수정아, 너는 정말 우리 준호한테 딱 맞는 아내야. 이제부터 나는 너를 친딸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전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와 예적금이 1억 정도 되었거든요. 아파트는 현재 시가로 7억 정도 되는 곳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유일한 상속인인 제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된 거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저런 서류에 서명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해드렸어요. 수정아, 신혼집 리모델링 하려면 여러 업체랑 계약해야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복잡한 절차가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 서류에 서명 좀 해줄래? 인감증명서도 같이 떼어와야 하고.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도 이런 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신혼여행 가는 동안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처리해 줄 수도 있으니까 위임장도 하나 써줘.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야. 맞아요. 수정아, 우리가 여행 가는 동안 집 문제나 급한 서류 처리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아무 의심 없이 시어머니가 부탁하시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인감증명서도 떼어드리고 위임장에도 서명했어요. 시어머니가 복잡한 절차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니까 정말 든든했거든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저희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로 10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남편도 여행 내내 저한테 정말 잘해줬고 저는 이 사람과 결혼 정말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희를 시댁으로 초대하셨어요. 수정아, 준호야, 신혼여행 정말 잘 다녀왔구나. 사진도 정말 예쁘게 많이 찍었네.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 신혼여행 다녀온 기념으로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 가서 쉬어도 되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신혼여행 다녀온 기념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시간도 보내야지. 그리고 여행 이야기도 들려주고 말이야. 수정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더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외로울 때가 많았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정말 든든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주시고 각종 반찬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어요. 수정아, 많이 먹어라. 여행 다니느라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집에서 만든 음식으로 기운 좀 내야지. 이 갈비찜은 우리 준호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건데 너도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어 보았어.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어머님 요리 비법을 배워야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희는 거실에서 신혼여행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도 정말 즐거워하시면서 사진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셨어요. 우와, 여기가 로마야? 정말 웅장하네. 그리고 이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야? 배경이 정말 예쁘다. 이건 베네치아에서 찍은 거예요.
곤돌라 타고 가면서 찍었는데 정말 로맨틱했어요. 아이고, 정말 부럽다. 나도 젊었을 때 이런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수정이는 정말 복이 많은 아이야. 좋은 남편도 만나고 이렇게 멋진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깊어져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장거리 비행과 여행 피로가 몰려와서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방에서 남편과 함께 편안하게 잠들었죠. 그런데 새벽 2시쯤에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났는데 거실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가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겨서 조용히 거실 쪽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 문 쪽에 가까이 가서 조심스럽게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대화가 들렸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 아이 재산 빼낼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지? 신혼여행 가는 동안 내가 알아본 게 있는데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더라. 네, 어머니. 위임장도 받았고 인감도 있으니까 이제 시간 문제예요. 수정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요. 그럼 다행이야. 어차피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로 반씩 나눠줘야 하는데 미리미리 처리해두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잖아. 그 아파트 값이 얼마나 하는데 그냥 두면 아깝잖아. 맞아요. 7억이나 하는 아파트를 그냥 놔둘 순 없죠. 그리고 예금도 1억이나 있다고 했으니까 전부 다 해서 8억 정도는 될 거예요. 8억이면 우리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리고 수정이가 나중에 눈치채더라도 어차피 이미 끝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을 거고. 저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과 발이 덜덜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수정이가 중간에 눈치챌까 봐 걱정돼요. 혹시 은행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 설령 눈치채더라도 이미 처리된 다음이면 어쩔 수 없어. 법적으로도 위임장이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나중에 수정이가 너무 화내지 않을까요? 좀 미안하긴 해요. 미안해?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처음에 이 계획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8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몰라.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거실에 있었고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서 방금 들은 대화를 계속 되뇌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그리고 친어머니처럼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거였어요. 결혼도 신혼여행도 그 모든 다정한 말들도 다 거짓이었던 거죠. 잠시 후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잠든 척 누워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수정아, 잘 자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잠든 척 계속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제 옆에 누우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잤어요. 아침이 되어서 일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다정한 모습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수정아, 잘 잤어? 아침 일찍부터 미역국 끓여놨는데 많이 먹어야 해. 신혼여행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몸보신 좀 해야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저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어젯밤 들은 대화가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걸 보면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저는 계속 어젯밤 일을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결혼할 때 서명했던 서류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시어머니가 부탁하시는 대로 다 해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섣불리 행동했다가 괜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그런 계획이라면 저는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 그날부터 저는 평소와 같이 생활하면서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와서 남편과 대화하고 주말에는 시댁에 안부 인사도 드리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날 밤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새벽에 잠결에 들은 거라 꿈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대화 내용을 생각하면 분명히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시댁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왔구나. 어머, 수정이 핸드폰에 문자 온 것 같은데? 내가 확인해 줄까? 혹시 중요한 거면 안 되니까. 아, 괜찮아요. 제가 확인할게요. 그래? 그럼 됐고. 그런데 수정아, 혹시 도장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 나중에 급한 일 있으면 내가 대신 처리해 줄 수도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도장이요?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굳이 지금 말씀드릴 필요 있을까요?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약간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에는 이런 걸 물어보신 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결혼할 때 서명했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시어머니가 신혼집 리모델링 때문이라고 하셔서 별 생각 없이 서명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다음 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인터넷으로 위임장 효력이나 가족 재산 사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니까 정말 무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임장이 있으면 본인 대신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수 있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제가 서명한 위임장으로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남편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오빠, 혹시 결혼할 때 제가 서명한 서류들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서류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리모델링 관련된 거니까요. 왜 갑자기요? 그냥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요. 아,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리모델링도 다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소 같으면 알겠다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왠지 남편이 회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제가 결혼할 때 서명한 서류들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서류? 그게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워낙 서류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찾아서 연락할게. 네,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 날 때 찾아보세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또 아직 못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매일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수정아,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지?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해야 해. 그리고 혹시 어디 나갈 일 있으면 미리 말해줘. 네, 어머님. 왜 갑자기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아니야. 그냥 며느리 걱정되어서 그래.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더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남편도 평소보다 제 일정을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일 회사 끝나고 뭐 할 예정이에요? 혹시 친구들이랑 만날 계획 있어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좀 피곤해 보여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평소 같으면 고마운 관심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왠지 제 행동을 확인하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제 방을 기웃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아, 수정아, 방 정리 좀 해줄까 해서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챙겨주려고.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래? 그럼 됐어. 아, 그런데 수정아, 혹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 같은 건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 혹시 도둑이 들면 안 되니까 안전한 곳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통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네,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잘했어. 그런데 혹시 비상시에 내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에 보관하는지 정도는 알려줘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때 남편이 거실에서 저희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더라고요. 어머니, 수정이가 알아서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그때 시어머니를 말리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있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남편이 계속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수정아, 어머니가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죠?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수정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더 챙겨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고마운 마음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요. 아니요, 별로 힘든 건 없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머니한테 서류 위치 같은 걸 자꾸 물어본다던데 혹시 무슨 걱정이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제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서류에 대해 물어본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서명한 것들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아, 그런 거면 제가 어머니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어디에 두셨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은 서류를 찾았다는 연락을 주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대학교 때 친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언니는 법대를 나와서 지금 로펌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언니, 혹시 바쁘지 않으면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어? 뭔데? 법적인 문제야? 어, 혹시 가족 간의 위임장 같은 걸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위임장을 악용한다거나 그런 경우 말이에요. 어? 갑자기 그게 왜?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나와서요. 아, 그렇구나. 위임장은 정말 조심해야 해. 내용에 따라서는 본인 대신해서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 거래도 가능하거든. 특히 가족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위임장을 철회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혹시 이미 뭔가 진행된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 수정아, 정말 괜찮은 거야? 뭔가 수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네, 알겠어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와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저는 조용히 중요한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관찰했어요. 혹시 다른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더 많은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수정이 통장 어디에 보관하는지 아냐? 라고 묻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고,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시어머니가 제 방을 기웃거리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수정이 도장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난다면서 계속 찾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여보,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혹시 바꾼 거 있어? 라고 자꾸 확인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에 온 금융 관련 문자를 유독 관심 있게 보려고 하시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혹시 제 명의로 뭔가 하신 거 있나요? 라고 넌지시 물어봤는데 시어머니가 과도하게 당황하시면서 부인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왜 네 명의로 뭘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무 과도한 반응이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평소 같으면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웃으면서 넘어가셨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당황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저는 그날 밤 들었던 대화가 정말 현실이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은행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수정아, 미안한데 은행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올게. 준호는 마트 가서 장 보고 올 테니까 너 혼자 집에서 좀 기다리고 있어도 될까? 네, 괜찮아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남편도 마트에 가고 시어머니도 은행에 가시고 나서 저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 친구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 수정이구나. 어머니 안 계셔? 네, 은행에 볼 일이 있으셔서 나가셨어요. 곧 오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도 될까? 약속이 있었는데. 네, 들어오세요. 그분이 거실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정아,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 며느리 아파트 관리해 주려고 그런다면서? 네?
저희 아파트 관리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자랑하시던데 며느리가 어려서 부동산 거래 같은 거 잘 모르니까 본인이 대신 알아봐 준다고 하시면서 위임장도 받았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신 거였어요. 아, 그런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런데 요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다면서? 너희 아파트도 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 어머니가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신다고 하시던데 맞아? 아, 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적당히 대답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나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 본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신다는 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얼마 후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수정아, 혼자 있어서 심심했지? 은행 일이 좀 오래 걸렸네.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 친구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어? 누가? 김 이모님이요. 약속이 있으셨다고 하시면서요. 아, 그랬구나. 뭐 특별한 얘기 안 했지? 그때 시어머니 표정을 보니까 약간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김 이모님이 뭔가 말씀하셨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요,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분명히 시어머니가 김 이모님한테 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맞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제 더 이상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들었던 대화, 그 이후로 계속된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오늘 김 이모님이 하신 말씀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인터넷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위임장 철회 방법, 가족 재산 사기 대응법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위임장을 철회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되어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되거든요. 그리고 인감도 새로 등록하면 기존 인감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뭔가 진행된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은행이나 부동산 등기소에서 제 명의로 뭔가 조회하거나 신청한 게 있는지 알아보려면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등기소에 가봤어요. 제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다행히 아직 소유권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혹시 몰라서 등기소에서 나와서 바로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봤어요. 혹시 제 명의로 최근에 누군가 조회하거나 상담받은 적이 있나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대출 상담 신청이 있었네요. 하지만 아직 상담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어? 그럼 이상하네요. 고객님 명의로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가족분이 대신 신청하신 건 아닌가요?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본인이 모르고 계시는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해당 신청을 취소해 드릴까요? 네,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직접 오지 않으면 어떤 업무도 처리하지 말아 주세요. 은행에서 나오면서 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제 명의로 부동산 조회도 하고 대출 상담 신청까지 한 상태였어요. 만약 제가 조금 더 늦게 알았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혹시 제 명의로 대출 상담 신청하신 적 있어요? 네? 대출이요? 아니요, 왜요? 은행에서 제 명의로 대출 상담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럼 누가 한 거죠? 혹시 사기꾼들이 한 건 아닐까요? 남편이 너무 당연하게 모른다고 하니까 저는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시어머니가 하신 일이고 남편은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맞아요. 요즘 금융사기가 정말 많다고 하니까요. 혹시 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그런데 남편 표정을 보니까 약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제가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했다는 걸 예상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에 제가 잠든 척하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서 조심스럽게 들어봤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정이가 오늘 은행에 가서 확인해봤대요. 대출 상담 신청한 거 들켰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남편도 시어머니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네, 알겠어요. 일단 조심스럽게 하시고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수정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남편은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결혼할 때 서명했던 위임장을 철회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인감도 새로 등록해서 기존 인감의 효력을 없애야 했고요. 회사 점심시간에 구청에 가서 위임장 철회 신청을 했어요.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였어요. 본인이 직접 와서 철회 의사를 밝히면 되는 거였거든요. 위임장 철회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요. 신분증만 확인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철회하면 기존 위임장은 완전히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인감도 새로 등록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인감도 새로 만들어서 등록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위임장과 인감은 모두 무효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실을 시어머니와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아마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모르는 척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학 때 친한 언니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언니, 저번에 위임장 관련해서 물어본 일 있잖아요. 사실 정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어? 정말? 뭔 일이야? 자세히 얘기해봐. 저는 언니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날 밤 들었던 대화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은행에서 확인한 일까지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 수정아, 지금까지 잘 대응한 것 같아. 위임장 철회하고 인감 새로 등록한 건 정말 잘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계속 모르는 척 해야 하나요? 아니야.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해.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정황만 있고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혹시 녹음이라도 해둔 게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앞으로라도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해봐.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언니의 조언을 듣고 나서 저는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알려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수정아, 시간 있을 때 우리 집에 한번 와라.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운 일이야. 이번 주말에 준호랑 같이 와.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뭔가 결정적인 말을 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번이 모든 걸 밝힐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도 이제는 준비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임장도 철회했고 인감도 새로 등록했고 은행에서도 앞으로 제가 직접 가지 않으면 아무 업무도 처리하지 말라고 해두었거든요. 그 주말 저는 준호 오빠와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준호 오빠가 계속 말을 걸었는데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혹시 이상한 소리 하시면 내가 말릴게요. 이상한 소리요? 어떤 이상한 소리 말이에요? 아, 그냥 어머니가 가끔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서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준호 오빠가 벌써부터 변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가 더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수정아, 준호야, 왔구나. 어서 들어와. 수정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감사해요, 어머님.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던 중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수정아,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사실 내가 너한테 제안할 게 있어. 제안이요? 응, 네 아파트 말이야.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팔아서 더 좋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드디어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를 팔아서 투자를 하자고요? 그래, 내가 부동산 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아파트 값으로 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어머니, 그런 건 수정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런데 준호 오빠가 말리는 척하면서도 진심으로 말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니야,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그리고 수정이 혼자서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위임장도 이미 있으니까 금방 처리할 수 있어.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제안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제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 빨리 결정해야 해. 그래도 제 재산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친한 언니가 추천해준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일단 현재 확보하신 등기부등본 조회 기록, 은행 대출 상담 신청 기록 등은 좋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녹음이요? 네. 하지만 불법 녹음은 안 되니까 본인이 참여한 대화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준비했어요. 혹시 시어머니나 준호 오빠가 급하게 뭔가 시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정아, 저번에 말한 투자건 어떻게 생각해 봤어? 정말 좋은 기회인데 너무 늦으면 안 돼. 아직 생각 중이에요, 어머님.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위임장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당연하지. 위임장이 있으면 네가 없어도 다 처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난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 대화를 녹음한 후 저는 변호사님께 가져갔어요. 좋은 증거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해 봅시다. 일단 가압류 신청부터 하고 형사 고발도 준비해 보죠.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혹시 시어머니나 준호 오빠가 급하게 뭔가 처리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와 준호 오빠를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 고발했어요. 한 주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준호 오빠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수정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 그거요? 제가 고발했거든요. 뭘 고발했다는 거야? 사기미수요. 준호 오빠랑 어머님이 제 재산을 빼돌리려 한 건 말이에요. 뭐? 수정아,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무슨 잘못했다고?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등기부등본 조회 기록, 은행 상담 신청 기록, 그리고 어머님이 위임장으로 제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신 녹음까지요. 그때서야 준호 오빠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수정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족이면 가족을 속여도 되나요? 신혼여행 다녀온 첫날 밤부터 제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계획 세우신 분들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후로 약 2달 동안 법정 다툼이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준호 오빠와 시어머니가 끝까지 부인하려고 했지만 제가 확보한 증거들 때문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등기부등본 조회 기록, 은행 대출 상담 신청 기록, 시어머니의 녹음 파일, 그리고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들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법원에서는 사기미수가 인정되어 시어머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준호 오빠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같은 처벌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압류 때문에 제 재산은 완전히 동결되어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준호 오빠 회사에도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회사에서는 직원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준호 오빠가 상당히 힘들어했다고 들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 아내 재산 노리려다 걸린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결국 승진에서도 누락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더 심했어요.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한테 목격되면서 며느리 재산 빼돌리려던 시어머니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조심하라는 공지가 나갔는데 시어머니 이야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창피하셨다고 해요. 재판이 끝난 후에 저는 준호 오빠와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준호 오빠가 빨리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더 이상 상황이 복잡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사기미수와 신뢰관계 파괴에 대한 위자료는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준호 오빠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은 모두 제가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혼이 성사된 후에 가압류도 풀렸고 저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만약 그날 밤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지금쯤 제 재산은 모두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혼할 때도 재산이 없다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하면서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대응했어요. 그 결과 제 재산도 지킬 수 있었고 정당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재산 관련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빨리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은 혼자 살면서 회사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배신감 때문에 사람을 믿기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준호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시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지난 일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일찍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몇 년 후에 알았다면 피해가 더 컸을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응한 덕분에 제 재산을 모두 지킬 수 있었고 정당한 대가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다행이에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새 집은 제가 직접 계약하고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위임하지 않아요. 제 일은 제가 직접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특히 재산 관련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위임장 같은 것도 함부로 써주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고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더 신중하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고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잘 지키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